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그리고 의사들조차 조심스럽게만 언급하는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발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이유 없이 화끈거리고 밤마다 저릿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벌떡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핵심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여러분이 그동안 왜 그렇게 고통받았는지, 왜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당뇨병과 합병증만을 30년 가까이 연구해온 전문가 황수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왜 더 아픈 건가요? 라고 울먹이며 찾아오지만 정작 그분들은 누구도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알려주는 대로 약을 먹고 식단도 바꿨는데 왜 점점 발이 시리고 화끈거리며 감각이 무뎌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원인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끝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고통받는 분들, 갑자기 발이 둔해져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 아직 증상이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 이야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시작입니다. 잠시만요.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어느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생 몰랐던 그 첫 번째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게 왜 이런지 제대로 모르는, 그래서 더 무서운 진실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발이 유난히 시리거나 찌릿하고 갑자기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특히 날씨가 차가워지거나 퇴근 후 피곤함이 몰려올 때 그 찌릿함이 더 심해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 건가? 당뇨병 때문이긴 하겠지.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당뇨병 때문이라는 이유 안에는 아직 풀지 못한 아주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정교한 전기 회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신경은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처럼 미세한 신호를 전달하며 움직임, 감각, 균형, 통증까지 모두 조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선을 감싸고 있는 절연층이 바로 건강한 혈관과 신경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여기에 혈당이라는 설탕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선 위에 끈적한 설탕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별일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전선은 점점 약해지고 끊어지고 타버립니다. 이 과정이 바로 말초신경 손상, 즉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발저림과 화끈거림의 정체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 중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특히 발과 발끝이 가장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말초신경 중 가장 먼 곳이 바로 발끝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혈액이 도달하는데 가장 긴 여정을 거쳐야 하는 곳.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가장 먼저 신경이 굼습니다. 신경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약해지고 손상되고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찌릿한 느낌 정도로 시작됩니다. 마치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혹은 발바닥에 솜이 깔린 듯한 묘한 감각.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신경 손상은 한번 시작되면 위쪽으로 퍼집니다. 발에서 발목, 종아리, 무릎 쪽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마치 타는 전선이 점점 위로 번져가는 것처럼요. 이 단계가 되면 단순한 저림이 아니라 밤마다 불에 데이는 듯한 화끈거림이 나타나고 바늘로 수백 번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픈 정말 견디기 힘든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감각이 무뎌지는 단계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 발바닥에 상처가 생겨도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체를 밟아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신경병증이 조용히 남기는 최악의 경고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당뇨병 환자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 초기 신경병증 신호를 이미 느끼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병원에서조차 이 증상을 대수롭게 다루지 않습니다. 혈당 조금 더 관리해 보세요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저림, 화끈거림, 감각 저하. 이 순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신경이 망가져가는 단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딛는 첫 발이 유난히 아픈 느낌. 양말을 신을 때 발끝이 둔한 느낌. 바닥 질감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 느낌. 발시림이 유독 심해지는 밤. 추운 날씨에만 악화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통증.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신경은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초기 단계, 저림과 따끔거림 단계는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은 망가지기 전에 잡아야 하고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이 초기 신호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무엇이 신경을 빠르게 망가뜨리고 무엇이 회복을 돕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내용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이미 정상적인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발의 감각이 자꾸 없어져요.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날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파요. 이 말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경병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더 무서운 건 2단계에 들어서면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의 문이 점점 닫히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통증이 줄었으니 나아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뜨거운 물을 만졌을 때 바로 손을 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신경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 시스템이 고장 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이 데었는지, 발이 다쳤는지, 발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특히 발은 신체 구조상 상처에 매우 취약합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시작은 별것 없어 보이지만 혈당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곪고 염증이 퍼지고 궤양으로 번지고 최악에는 뼈까지 침범하는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본인은 아무 느낌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조용한 비극.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이 발바닥에 큰 상처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거 언제 생긴 건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며칠 된 건지 감각이 없어서.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상처가 생겨도 느끼지 못하고 상처가 악화돼도 통증이 없으니 계속 걷다 보면 상처 부위에 압박이 반복되고 결국 상처는 깊어지고 감염은 번지고 치료는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안 좋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감각해질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오래된 라디오 수신기가 노이즈 섞인 소리를 내듯 신경도 뒤죽박죽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비정상적인 통증을 과도하게 보내고 어떤 날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아예 보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 환자는 극심한 통증과 완전한 무감각이라는 두 세계를 번갈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밤에는 불타는 것 같이 아픈데 낮에는 발에 감각이 없어요. 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이 불규칙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가오는 마지막 단계. 여러분이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발입니다. 발에 감각이 없고 상처를 모르고 감염이 진행되고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절단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제가 30년 진료 동안 가장 많이 본 후회는 이겁니다. 왜 조금 더 일찍 치료하지 못했을까? 그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절인 줄 알았어요. 많이 걷거나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초기 저림과 무감각을 방치하면 그 증상은 단순 불편함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혹시 겁이 나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겁을 먹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발견하면 되돌릴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저림, 통증, 화끈거림, 감각 저하. 이 순서 중 어디에 있든 지금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신경은 느리지만 관리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저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신경병증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사례를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신경병증이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똑똑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60대 직장인 김민호 씨였습니다. 민호 씨는 15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왔지만 바쁜 회사 업무와 야근,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스스로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겠죠? 그 말은 4년 전에 처음 이상한 신호가 찾아왔을 때도 그대로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양말을 벗는데 발가락이 마치 살짝 전기가 흐른 것처럼 찌릿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오래 걸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하지만 문제는 그 찌릿함이 자꾸 반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그 느낌이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마치 작은 벌레가 발바닥을 지나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 생겼고, 어느 날은 자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불에 데이는 듯한 뜨끈한 통증이 훅 하고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 씨는 밤이 두려워졌습니다. 잠이 들면 일시간도 안 되어 발바닥이 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 통증은 도저히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거실로 나와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 발바닥을 대고 식히는 것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거실에서 발을 손으로 움켜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중얼거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통증을 참지 못해 결국 제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민호 씨의 얼굴은 이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했고 걸음걸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매일 밤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너무 아파서 울고 싶어요. 제가 그의 발을 진찰하기 위해 손으로 가볍게 만져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발가락을 제 손으로 눌러도 가벼운 진동 기계를 발바닥에 대도 민호 씨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뜨거운 팩과 차가운 팩을 번갈아 대어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둔한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의사로서 저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민호 씨의 발바닥 한쪽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생긴 건지 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긴장을 느꼈습니다. 물집은 보통 몇 시간만 지나도 통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감각 소실 단계가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아주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호 씨, 이 상태를 방치하면 상처가 악화되어 감염이 생기고 나중에는 절단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제야 얼굴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조금 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위험한 줄 몰랐습니다. 이때부터 민호 씨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이제는 정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신경 상태를 설명하던 중 그는 갑자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될 정도예요. 밤마다 못 자니까 낮에는 기운도 없고 선생님, 혹시 저 정말 걷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닌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를 겁주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민호 씨는 눈가가 빨개지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뭐든 하겠습니다. 제 발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 절박함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지만 대부분 이 시점에서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눈앞에서 마주한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바로 반전의 시작입니다. 과연 민호 씨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바꿨기에 그토록 고통스럽던 발의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과정의 첫 단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씨의 절망적인 상황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단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그냥 진료실이 아니라 민호 씨가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걷기 시작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고 힘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통증이 아닙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즉 높은 혈당입니다. 이걸 잡지 못하면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민호 씨는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유리 조각 같은 통증 그걸 먼저 없애는 게 아니라 혈당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소방차가 연기부터 치우지 않듯 지금은 불의 근원, 즉 높은 혈당을 먼저 꺼야 합니다. 첫 번째 전환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신경 회복의 출발점이다. 민호 씨에게는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습관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민호 씨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민호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이었습니다. 민호 씨를 되살리기 위한 첫 단계는 혈당 관리의 재정비였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를 바꾸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매 끼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간식을 없애고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기반 식단을 도입하는 것. 저는 그에게 맞춤형 식단과 자세한 레시피까지 모두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맛없게만 먹는 게 아닙니다. 민호 씨가 즐길 수 있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단입니다. 두 번째 전환 운동은 신경을 살리는 약이다.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의 진짜 이유를 모릅니다. 민호 씨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한 혈류 개선 치료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미세혈관을 넓히고 산소 공급을 늘리고 손상된 신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행위였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매일 30분 걷기 그리고 10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몇 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걷고 나면 발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경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혈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전환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민호 씨는 오랜 흡연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담배의 위험을 단순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는 건 이미 상처난 신경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순식간에 좁혀버립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공급받는 산소와 영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금연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민호 씨는 처음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들이랑 다시 걷고 싶어서요. 그걸 잃고 싶지 않아요. 네 번째 전환 발 관리는 매일 5분이면 인생을 바꾼다. 저는 민호 씨에게 매우 구체적인 발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를 반드시 말리고 작은 상처를 찾아보고 발톱은 일자로 깎고 발바닥은 거울로 비춰보고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양말을 신는 것. 그는 이걸 매일 해야 한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절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당뇨를 앓고 계셨고 밤마다 발이 시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가볍게 넘겼고 어느 날 어머니 발에서 물집이 생긴 것을 발견했지만 어머니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모든 환자에게 말합니다. 발 관리는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민호 씨는 그날 이후 매일 반드시 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 진료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발을 보는 시간이 제일 먼저가 됐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고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었다. 몇 주 후 민호 씨는 첫 번째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괴롭히던 화끈거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몇 달 만에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극적으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민호 씨가 어떻게 신경병증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회복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호 씨의 변화는 느리지만 매우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통증이 조금 줄었다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생각과 감정, 그리고 걸음걸이까지도 완전히 달라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저한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그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몇 달 동안 밤새 고통에 시달리며 지쳐있던 표정 대신 눈가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극적인 변화의 시작, 통증 없는 첫 번째 밤. 민호 씨가 처음으로 변화의 신호를 느낀 건 치료 시작 후 약 2달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발바닥이 불에 데이는 끔찍한 통증 없이 잤습니다. 몇 달 만의 일이에요. 그 한마디는 저에게도 굉장히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병증에서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잠을 잤다는 경험은 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변화는 폭발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새벽마다 깨던 통증이 줄어들고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거의 사라지고 발끝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차가운 물이 닿으면 차갑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돌아온다는 건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희망입니다. 저는 다시 걷고 싶습니다. 진짜 변화의 동기. 민호 씨의 변화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손주랑 공원에 가면 따라 걷지를 못했어요. 발이 너무 아파서 멈춰 서기 바빴고 심지어는 손주에게 할아버지 발이 아파서 못 걸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 말하고 나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는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천천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걷는 게 그게 제 꿈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민호 씨를 바꾼 원동력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선생님, 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매일매일을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걷기를 멈추지 않고 담배를 끊고 매일 발을 살피며 관리하고 약도 빠짐없이 복용하며 잠드는 순간까지 신경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던 날 그는 마침내 진료실 문 앞에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민호 씨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는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발의 진동 감각이 이전보다 명확하게 살아나 있었고 온도 감각도 회복되고 있었으며 가장 놀라운 건 통증약을 거의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신경 통증이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정확한 치료와 꾸준한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깨달음,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병원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제 몸은 결국 제가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몸을 지키는 건 환자 본인입니다. 민호 씨는 그 사실을 깨닫고 행동했고 변화는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지금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니고 예전처럼 웃고 무서움과 불안 대신 다시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이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발저림 화끈거림은 단순 증상이 아니라 신경 손상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둘째, 신경 통증을 잡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혈당 안정입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셋째, 매일 5분의 발 관리가 당뇨발과 절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거울로 발바닥을 살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이야기해주지 않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제가 끝까지 함께 지키겠습니다.